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하고 가끔 전화가 연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응원을 한다.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 다오. 뭐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6월에 이준석 대표가 불과 36살의 나이에 그리고 현직 의원도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제1야당의 대표가 되는 그러한 일을 일궈냈고, 그것이 우리나라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현대 정치사에서 그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일을 보면은 이준석 대표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얘기를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징계를 받아도 당대표의 임기를 채우겠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제가 하고자 하는 개혁 작업은 계속 추진하겠다. 개혁 작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당대표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혁신위원회를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을 빼들고 달려오는 사람이랑 무슨 타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칼을 빼들고 달려오고 있다는 사람은 이제 윤핵관을 얘기하는 거지요. 장제원, 권성동, 정진석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친윤계 사람들.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공격의 타협 지점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좀 비겁합니다. 사실관계를 얘기하면서 그가 든 예는 주로 혁신위원회의 그 출범 취지와 구성이 어떻게 돼 있다. 이런 부분하고 자신이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가로세로 연구소가 미리 그걸 알고 이제 미리 공개를 했겠느냐, 이제 이런 점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사실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공격이라는 것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혁신위원회와 우크라이나 방문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건 성상납 의혹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얘기할 때 가만히 보면은 절적으로 자신한테 불리한 거는 은근슬쩍 빼버리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서 타협을 할 수가 없다. 저쪽에서 칼을 빼들고 오기 때문에 타협을 할 수가 없다. 저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준석이라는 사람 머릿속에 지금은 이런 생각들이 작동하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국민의 눈높이하고 전혀 맞지 않는 매우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준석 대표한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타협을 하고 말고의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자꾸만 타협이라는 말을 꺼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협이 아니고 정무적 판단도 아니고 협상의 대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관계의 확인,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에 대전에 간 일이 있는지, 유성 관광 호텔에 간 적이 있는지, 거기서 술을 얻어먹은 적이 있는지, 저녁에 거기서 잠을 잤는지, 그 저녁에 잠을 잘 때 여성이 같이 잤는지, 7억 원짜리 각서를 써줬는지, 써준 것을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무슨 타협의 여지가 있습니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런 대여섯 가지 질문에 이준석은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예 혹은 아니요. 여기 대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요라고도 말할 수 있고, 정치적인 타협 결과에 따라서 예라고 했던 것을 아니요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건 그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뭐 타협할 지점이 없다느니, 뭐 나를 향해서 칼을 빼들고 달려오고 있다느니, 사실관계에 다르다니, 사실관계에 사실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똑부러지게 얘기를 합시다. 뭐가 사실에 맞지 않는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그날 저녁에 술자리를 같이 했는지 안 했는지, 뭐 호텔에는 잠을 잤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호텔에서 잠을 잘 때 혼자 잤는지, 여성이 옆에 있었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7억 원 각서를 정무실장 김철건이가 써줬는데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게 공소시효가 지났다 안 지났다, 이제 그런 거는 일반인들, 보통 사람들하고 할 얘기고, 우리나라 집권 여당의 당대표에게는 그 사실 확인 이후에 이것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걸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당대표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지방선거 이후 나를 향해 벌어진 연속적인 일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였다. 지금 저쪽은 이제 친윤계하고 윤핵관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여론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이준석 대표는 얼렁뚱땅 뒤집어 씌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연일 대형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SNS에 쉬지 않고 메시지를 내놓고, 이게 누굽니까? 이게 이준석 본인 아니었습니까? 인터뷰, 방송 출연, SNS, 뭐 페이스북, 이게 이준석 아니었습니까? 윤핵관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계속하고 SNS에 글을 계속 올리고 그러던가요? 누가 라디오에 계속 출연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가요? 정진석이 하던가요? 권성동이 하던가요? 장제원이 하던가요? 이준석이 했습니다. 그런데 뭐요? 저쪽이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요? 국민들 보시기에 지금 여론전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준석 아닙니까? 어제 오늘 또 주요 메이저 언론들하고 대형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던데, 인터뷰를 하는 쪽이 여론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얼렁뚱땅 저쪽이 여론전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뒤집어 씌웁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을 피해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 피해자 프레임 만들기,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하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쪽에서 윤핵관과 친윤계가 우선 징계 문제를 띄우고 그 사이 몇 달 동안 사람을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린치해서 그 결과를 놓고 징계하겠다는 게 받아들여진다면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말을 좀 어렵게 하고 길게 하는데, 징계 문제를 띄웠다, 이제 이 말이 말이죠. 이 말이 참 이렇게 말을 하면 곤란한 겁니다. 징계 문제를 띄우기는 누가 띄워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자신이 처한 입장과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명을 한답시고 하는 말이, 이걸 전체적으로 음모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은 피해자고 저쪽이 자신을 거꾸로 틀기 위한 음모를 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띄운다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쪽에서 징계 문제를 띄웠다. 자신은 대전에 간 일도 없고 대전에 뭐 술을 마신 일도 없고 거기서 잠을 잔 일도 없는데 저쪽에서 띄웠다. 아,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따져보자고요. 사실관계 따지면 될 일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는 뭐 여러 가지 증거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라든지, 당시에 그 영수증이라든지, 당시에 그 여성 잠자리를 함께 했다는 여성들의 신상 정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면은 이준석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서 결론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일 모레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제가 하고자 하는 개혁 작업은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당대표 계속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준석 대표. 글쎄요.
윤리위원회 이양희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것을 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이준석 대표의 자세와 이렇게 끝까지 버티겠다는 의지를 다시 또 표명하고 있는 이런 이준석 대표의 인터뷰.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는 스스로 수렁으로 빠지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